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 연장, 연기 이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해. 타코다. 일을 벌려놓고 뒷수습은 안 하고 도망간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 신문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얘기인즉슨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결기가 결국은 탐욕스럽고 무식한 트럼프를 굴복시켰다.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슬람 혁명대 수비대 결기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뉴스는 주로 뉴욕 타임스, 뭐 MSNBC 이쪽에서 이제 극자 매체 프리즘은 나오니까 이걸 또 이 비싼 우리 브레드 TV에서 이걸 반박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중동 현지 전문가들 진짜 아랍계 전문가입니다. 이라크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그 지식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가 해서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이제 아랍어 방송을 이제 영어로 풀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알타미미 박사 이라크계 출신인데 과거 이제 히아파 이제 성직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과학 이제 사회과학적 이론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중동 사회를 갖다가 깊은 시민 사회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굉장히 그 뎁스가 있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학자의 그 대담 프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구자는 현 이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빈사 상태, 코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코마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IRGC의 결계 아니냐. 그건 뭐 실질적인 힘이나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일종의 그 무의미한 파괴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소년이 동네 창문을 깨는 거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죠. 그냥 그거는 계도의 대상이지 이걸 갖다가 뭐 결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중이병 걸리면 환자라고 보지. 그리고 시아파 전략 거점이 이제 이라크의 여러 가지 유전에도 그거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상식과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IRC를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거기다가 공격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살적이고 무의미한 파괴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 분열과 붕괴가 거쳐서 해체될 거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역봉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저건 저비용 구조로 역봉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성공하고 있는 거고 이 장기 전략으로서 아마 IRC는 해체될 거다. 그리고 이란의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라크, 리비아, 예멘처럼 코마 상태 사실상 나라는 존재하나 그 약간 고자 상태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미치고 이라크가 그렇고 리비아가 그렇고 예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고 또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제 IRC의 결기가 대단한 거 아니냐. 최후의 이런까지 싸우는 게 그게 무슨 결기냐라고 또 현지 박사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진짜 너네가 결기가 있고 시아파 종주국의 너네들이 대장이라고 하면은 그 USS 아이브람스나 트리폴리호 그 미국 함정에다 정탈을 날리라 이거야. 못 날렸지 지금. 못 날리죠. 그러니까 못 날리고 꼭 주변국에다가 그 오일 시설이나 때리고 하물며 담수화 시설까지 건드렸다는 거야. 이거 왜 이 짓거리를 하냐는 거야. 그 화장실 가서 이제 딱 일을 봐야 옆에다가 난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정탈을 안 날리고. 그리고 그걸 못하는 무슨 IRC가 무슨 결기가 있냐. 그래도 IRC 신정체제는 그 시효를 다한 것이라고 지금 막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지 학자들도. 그러니까 이거 뉴욕타임스 이런 거 보지 말고 중동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 뉴욕타임즈 그걸 보고 또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이유준 PD도 마지막에 화장실 얘기했는데 우리 조현영 기자도 또 이 소변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란의 군 지휘부를 향해서 아주 쪽집게 공격하듯이 계속해서 지휘부들을 제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결국은 붕괴되지 않고 계속까지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모자이크 독트린, 이 모자이크 전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휘부가 제거돼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모자이크 독트린에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내로 이란 카르그 섬 저장 시설이 가득 차고 취약한 이란 유전을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미국 싱크탱크인 FDD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4월 10일 분석관 수치에 따르면은 아마 4월 13일이 지난 26일에는 이제 저장 능력이 한계에 도착한다. 그러면 뭐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어떻게 되냐?
유정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복구가 안 되는 건 뭐 워터코닝 뭐 이런 현상. 그러면 이게 IRGC의 수익 창구거든요. 캐시카우인데 이게 망가지면 IRGC도 이제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 모자이크 닥트린도 뭐 31개 뭐 지역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한다 이거예요. 물론 지휘 체계는 상층부가 없어도 가능은 하지만 얘네들은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얘네들도 군수물자가 필요하고 원유가 필요하고 수익이 필요한데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되냐? 모자이크 닥트린의 그 장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붕괴를 지연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은 실시간 고사 상태라고 현지에서는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르무즈 역봉쇄가 지금 효과가 지금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IRGC를 장기 고사 상태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타코가 아니에요. 이기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란 내부에서 그 의견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 휴전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도 빨리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온건파하고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강경파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내부 분열 중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분석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강원파 주장을 하는 애들이 주로 뉴욕타임스, CNN 이런 애들인데 그 담론을 누가 퍼트린가 했더니 이게 최근에 CNN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이크 설리반 그 바이든 행정부 안보보좌관 외교 천재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왜 강원파로 보느냐. 우리가 온건파를 득세를 시켜가지고 성공한 게 JCPOA의 그 핵합이다. 그러니까 그걸 복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걸 깬 트럼프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강원파 프레임을 자꾸 잡는데 실제로 중동 전문가들을 딱 보면은 강원파 대립이 아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시계열 순서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하메니 군수뇌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모스타바 그 차남을 하메니 세웠지 않습니까? 2인자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실권자라고 하는 그 국가안보 최고회의 수장 라니자니도 이제 제거하고 그 사람을 대체해서 이제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게르 갈라바프가 이제 최고 실권자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외신들이 하는데 현지 분석을 들여다보니 이렇습니다. 지금 4명의 핵심 포스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성급들이고 장성급 이상인이죠. 그게 이제 누구냐? 바이디 IRGC 참모총장. 그다음에 갈리바프 국회의장 말씀하시는.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얼굴들이. 맨 왼쪽에 있는 게 IRGC 그 참모총장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갈리바프고 그다음에 졸가드르 현 국가안보보좌관 그 참모총장이죠. 그다음에 모센 네자이 최고지다 군사고문인데 이 4명이 비슷한 80년대에 그 이란 이라크전을 치룬 동지들이에요. 막사 동기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다 각자 다른 직책을 갖고 있지만 전부 다 이제 IRGC 장성 출신이고 바디도 뭐 쿠스군 사령관 했고 갈리바프도 항공우주군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졸가드르 그 사무총장도 이제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을 영입했더니 전부 다 이제 실력자인데 이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그래요. 서로 막 굉장히 막 뒷다리 잡고 인사 경쟁하고 그런데 인사 경쟁 수준이 그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참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전쟁 치룰 때 바우디 그 IRGC 현 참모총장이 작전에 실패를 했나 봐요. 이 실패 책임을 물고 모센 레자의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이 헌병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갈리바프가 나서가지고 이거 무마시켰는데 이 정도로 서로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막사동기들의 얘네 4인방을 주목해야 되지 강원 대립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MBC 등 그 미국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갈리바프가 전략을 짠다면 바이디가 전술, 페르시안이 뭐 행정 이렇게 협업과 분업한다. 그건 틀린 얘기고 이 4명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경쟁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 신정 체계도 사실상 빠개졌다는 거고 모스타바도 그 의미 없는 얘기다. 그리고 이 4명이서 이제 앙금과 경쟁하고 트럼프 대통령 결국 이 4명하고 협상을 하는 거다라고 중동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를 이어서 이렇게 해서 신정 체제 이거는 거의 이제 붕괴됐고 4명의 지금 이 모난돌이 서로 지금 자기 잘났다라고 그 권력 다툼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완전히 뭐 4인 천하네. 4인 천하. 4인 사세. 자, 어찌됐든 그 하메네이 이후에 그 차남 모스타바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뭐 테헤란 시내 어느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스타바가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고 누가 그걸 대독하고 또 뭐 모스타바의 승인을 받았다 어쨌다 이거 다 그냥
소위 말해서 굴하네요. 옥새 논쟁 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결국 말씀하신 지금 4명의 군벌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군벌들의 난립, 군벌들의 투쟁 이게 이란에서 예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현지 이제 그러니까 극좌파 외신들은 주로 이제 이때 상황을 1979년 혁명 직후 상황과 2009년에 이란에 있었던 그 녹색혁명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전문가들이 이건 좀 안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과 체제 전환 권력 승계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79년 혁명은 혁명 완수 체제 수립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과정이 그다음에 지금 현지랑 좀 안 맞고 그다음에 2009년 녹색혁명은 이거 체제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체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봉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 정치 참여의 그 투쟁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26년 현 상황을 설명한 건 적합하지 않다. 레퍼런스로 안 맞다라고 이제 이거는 좀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전문가들은. 그럼 과거의 그 군벌들의 권력 다툼과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4명의 군벌들의 권력 다툼 굳이 차이를 얘기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패턴을 이제 찾아보면은 유사한 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26년 이란 현 상황의 레퍼런스는 모스크바 1924년, 베이징 1976년하고 더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19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공산혁명을 주도한 레닌이 사망한 날이에요. 그 레닌이 노숙중 사망한 다음에 혁명 동지들이 이제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마르크스 그 이념을 계승하지만 그걸 이제 배너로 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을 엄청 시작한 거예요. 뭐 갖고 권력 투쟁했냐? 1917년 당시에 이제 공산혁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볼시빅이랑 맨스베키가 있었거든요. 맨스베키 유대계가 많아요. 엄청나게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혁명할 때 공치사 내가 더 많이 혁명 과업에 대해 수립을 많이 했다. 근데 너는 뭐 했냐? 놀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권력을 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19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택동이 사망했습니다. 모택동이 사망하고 나서 또 마치 공적인 그 담론은 누가 이 마오이즘을 계승하냐라고 딱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또 1935년 그 대장정 당시에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장정 할 때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는데 네가 왜 권력을 더 가져가니 하면서 4인방 뭐 주은래 이런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등소평을 데려다가 이제 주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권력 체제가 승계가 됐냐면 뭐 상하이방, 태자당 뭐 이런 사람 정파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권력 주석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깬 게 누구냐? 시진핑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공적 담론은 이데올로기를 계승한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자기 혁명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협상상대는 아까 얘기했던 1980년대 그 IRGC 동기생들 4명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종합하면은 이란도 비슷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적 담론은 이제 마르크스주의, 마오주의를 계승하지만 서로 사적 기준은 1917년대 그 구원, 원한, 1935년 대장정 원한 여기도 똑같아요. 2020년 이란에서는 표면적으로 큰 그 신정체제의 그 배너를 띄워요. 그 공적 담론은 절대적 율법 합제의 통치 하면서 시아파 이거를 강조하면서 사적으로는 1988년도에 이라크 전쟁 치르면서 지네들이 인사 경쟁하는 그 4인방이 지금 밑에서는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조 기자는 그 중국 역사까지도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까? 전체 주제 애들은 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4인방의 권력 다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코가 아닌 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꿰뚫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추스 폴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 안에 좀 폭스뉴스는 이게 쿠데타라고 하는데 쿠데타는 아니고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추스를 조금 연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구조냐면 4명 중에 그 바흐디 그 IRGC 참모총장을 갖다가 딱 지적해서 호르무즈 봉쇄 푼다며 나도 안 풀 거야 하면서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4인방 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 4인방을 서로 경쟁시키고 감목시키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새로운 형태의 과도 체제 오디션이 들어간 거 아닌가. 4인방 중에 살아남아봐라. 내가 나랑 일할 수 있는 놈 누군지. 네가 나랑 일할래? 너가 나랑 할래? 서로 왜냐하면 얘네 넷이서 협상하고 오면은 그 참모총장이 막
협상이 있다고 했어 하면서 갈리바프를 또 직격해요 서로. 서로 그러니까 앞뒤 막 서로 발목 잡고 뒤에서 칼질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간파하고 이거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4인방을 지금 서열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스 포럼을 추루스 소셜을 통해서 딱딱 지적하죠. 해상봉쇄 왜 안 푸냐 너네 이러면서 약간 야지 조롱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인 권력투쟁을 활용해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모델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말 잘 듣는 2인자 꼭두각시 세우기 위해서 이 4명 중에 한 사람 아무나 살아남아라. 이런 구도를 갖고 있고 이게 호르무즈 봉쇄라는 역봉쇄라는 이 저비용 고효율의 장기 전략으로 깔 수 있어요. 왜냐하면 ILC는 계속 해체하면서 권력투쟁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많이 안 들고 전투기 발진이나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해상 봉쇄만 하고 해병대 보내서 그냥 의무운전 체크하듯이 가서 그냥 엔진실 부셔버리고 이런 건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오히려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는 거죠.